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아한 승부사입니다. 조윤재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 말에는 내공이, 대화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천년의 고전에서 찾은 대화의 9가지 무기. 자, 오늘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요새 말 참 이쁘게 하네요 라는 그런 칭찬이 조금은 귀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과 나의 기분이 조금 더 앞서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옛말에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도 있죠. 말 한마디 잘하면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기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의 기술. 오늘의 책과 함께 한번 배워보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합니다. 머릿말. 마음을 다스려야 말을 다스릴 수 있다. 이건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릇이 더러운데 네, 좋은 음식과 네, 좋은 귀한 물건들을 그곳에 담을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던 것을 꺼내기도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고 아주 단정하게 해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깨끗하고 귀한 것들이 되겠죠. 1. 균형을 맞춘다. 과유불급.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이건 정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절할 때와 적절한 말. 관심이 진실함을 만든다. 표현하지 않고 알아달라 하지 마라. 때로는 냉정한 단절도 필요하다. 자, 지금 소개 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꼭 드리고 싶은 제목을 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이것하고 때로는 냉정한 단절도 필요하다. 이 두 제목은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기회를 움켜쥘 말 한마디.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말아라. 이것은 조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말아라. 원래는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혹은 조금 빙빙 돌려서 이렇게 캐낸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말하는 이 기술은 또 어떤 기술인지 궁금하네요. 2. 세심하게 관찰한다. 담대심소. 크게 보고 작게 살펴라. 와, 야, 야, 오늘의 책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사람을 하찮게 보라. 작은 것의 위대함. 밀어붙이는 것은 용기가 아니다. 자, 이번에도 크게 보고 작게 살펴라 라는 부분은 소개를 좀 드리고 싶네요. 말로 분별하고 당당함으로 무장하라. 말은 마음이, 마음은 말이 된다. 충고에는 비유를 사용하라.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것들을 설명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비유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번뜩이는 어떤 비유가 떠올랐을 때는 제 자신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답니다. 이길 싸움을 만드는 것은 준비다. 3. 믿음을 준다. 무신분립.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믿게 하라. 작은 말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라. 평범한 말에 핵심을 담아라.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평범한 말에 핵심을 담아라.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의 범위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 곤욕일 듯 합니다. 선생 노릇하지 마라. 지혜는 모름을 인정하는 것.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말하라. 4. 마음에 닿는다. 이심전심. 함께 좋아하고 함께 미워하라. 이 부분은 제가 그 영화 감독 장항준 감독님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더더욱 절실하게 좀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부부라면 함께 웃고 네, 같은 것을 보고 웃고 혹은 울고 혹은 분노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또 비슷한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들을 때 마음이 더 가까워진다. 눈동자를 보라. 몸을 기울여라. 감성의 말로 마음을 울려라. 평범함의 가치를 되새겨라. 경계의 벽을 넘는 궁극의 설득법. 5. 사람을 사랑한다. 인자무적. 품격의 말은 품격 있는 내면에서 나온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 싸울 때도 지킬 때도 오직 사랑으로.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다. 부드럽게 제압하라. 장점은 드러내주고 단점은 덮어주어라. 조화가 세상을 바꾼다. 6. 생각을 묻는다. 젊은 근사. 질문을 주저하지 마라.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마라. 질문을 공부하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에 맞춰 답하라. 답이 정해진 질문에는 부드러움으로 대응하라. 거절을 두려워 마라. 7. 관계를 지킨다. 지기지연. 해로운 벗은 말로 가려라.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친구는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드려봅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꼭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되어서 상하고 아주 부패되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주위의 벗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라. 충고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함께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 후회만 하지 말고 즉시 고쳐라. 화날 때는 마음에 빨간 불을 켜라. 8. 입을 닫고 귀를 연다. 지자불언.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비운다. 스스로 낮춰야 높아진다. 나를 높이는 말을 경계하라. 아랫사람이더라도 잘못했다면 인정하라. 천성을 이기는 습관의 힘. 후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참고 멈추는 대화를 하라. 때로는 침묵이 낫다.
9. 함께 승리한다. 지피지기.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하라. 싸우지 말고 이겨라. 기세와 타이밍으로 주도해라. 대화에서 이기는 5가지 조건. 속임수의 도를 적용하라. 빠른 결단으로 상대를 제압하라. 꿀이 흐르는 입을 주의하라. 자, 이 꿀이 흐르는 입을 주의하라 라는 말은 내 귀에 단 얘기만 해주는 사람, 그 입을 조심하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2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은 2가지 정도라고 그런 상황에, 그런 경우에서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내 발전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번째로 나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네, 내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라는 그런 2가지의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의 책은 목차만 봐도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아주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머릿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머릿말. 마음을 다스려야 말을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이 저급하게 나올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미 대선 찬조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은 지난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 중 하나로 꼽힌다. 박빙을 이어갔던 선거전이었던 만큼 점차 저급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쏟아지는 막말과 인신공격, 계속 터지는 스캔들까지 도저히 도덕성의 나라 미국의 선거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사람은 선거의 후보가 아니라 찬조 연설자로 나섰던 미셸이었다. 미셸은 이 한마디로 저급하고 비열한 선거에 자존감이 상했던 미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미국의 격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선을 상징하는 간판급 문장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차라리 미셸이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품기도 했다. 말 한마디로 선거의 주인공보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 어지럽던 상황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 말은 논어, 헌문에 실려 있는 군자는 위를 향하고 소인은 아래를 향한다 는 문장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공부와 수양, 그리고 진정한 학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말이다. 군자는 자신을 바르게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다한다. 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는 데만 열중한다. 이런 생각과 가치관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미셸의 강력한 한마디도 바로 여기에 힘입었을 것이다. 물론 그녀가 동양의 고전에 실려 있는 이 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삶을 채우고 있던 내면의 충실함이 적재적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말, 강력한 한마디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말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말을 배우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니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다. 미셸처럼 대단한 말까진 아니더라도 중요한 자리에서 떨지 않고 말하고 싶고 멋진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우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임을 느끼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목표를 낮춰서 차라리 말실수라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말이 늘 어려운 이유는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에는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은 마음의 그림이다. 는 글이 실려 있다. 근사록에서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그 말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그 말이 가볍고 급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근원은 마음이다. 평상시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로 상처를 받는 건 역시 그 원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말과 행동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다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옛 현자들은 마음 다스림을 수양의 첫걸음으로 삼았고 그 지혜를 고스란히 고전에 담아 남겨주었다. 마음 다스림의 진수는 공자의 핵심 철학인 충과 서에서 찾을 수 있다. 두 글자는 모두 마음 심을 품고 있다. 충은 마음을 중심에 굳게 세우는 것으로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양의 자세다. 서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게 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사랑과 배려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과 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내면의 충실함과 겉모습을, 품격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스스로 삼가고 반추하는 데서부터 내면이 굳건하게 다져지고 단단한 내면으로부터 당당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단단한 자의식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사람, 절제와 여유가 삶에 넘치는 사람,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사람,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 바로 이들이 삶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이들의 말 또한 이들의 모습과 닮았다. 이 책은 약 20여 권의 고전에서 뽑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어, 맹자 등 육아 철학서, 도덕경 장자 등의 도가 철학서, 손자병법, 삼약 등의 병법서에서 말과 관련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뽑았다. 말의 기법에 관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다스림과 인생의 이치를 말하는 글도 있다. 그리고 그 이치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담겨 있다. 공자의 배려, 맹자의 호연지기, 노자의 겸손, 장자의 여유, 한비자의 지략, 손자의 전략을 통해 품격과 내공의 말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막말과 거친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도 얻게 된다. 그리고 말과 대화의 진정한 의미,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라는 말이 실려 있다. 진정한 승부사는 무력이 아닌 전략과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감동시켜 따르게 하는 사람이다.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만든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진정한 승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치와 지혜는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그 시작은 일상의 삶이다. 평상시 삶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높은 이상을 말해도 허상에 불과하다.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멋진 말도 대단한 말도 반드시 일상의 말이 근본이다. 지극히 고상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고 지극히 어려움은 지극히 쉬운 것에서 비롯된다. 책은담에 실려 있는 이 말처럼 항상 대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말이 충실하고 아름다워야 어떤 곳에서도 멋진 표현을 할 수 있다. 혼란한 상황을 일시에 정리하는 힘,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막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통렬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비롯된다. 일상에서 차근차근 쌓아나갔던 깊이와 내공이 특별한 기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상황도 멋지게 지배하고 어떤 순간에도 품위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우아한 승부사의 길. 이제 그 길로 나아가 보자. 2019년 11월 조윤재. 자, 저는 지금 머릿말을 소개해드리면서도 정말 수없이 밑줄을 그으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이 과유불급,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부터 소개드려 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논어. 중용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다.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에 어긋난다. 라고 하며 군자가 되기 위한 덕목으로 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중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다. 하지만 이 덕을 지닌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다 하는 공자의 말이 실려 있기도 하다. 공자의 이 말은 중용의 덕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책 중용 9장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전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것도 가능하고 자귀나 녹을 사양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퍼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도 가능하나 중용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용이란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용기와는 다르며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덕목이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이다. 논어 선진에는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고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부족하다. 그러면 자장이 더 낫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라는 성어로 잘 알려진 대목이다. 여기서 자공은 모자란 것보다는 좀 과하더라도 지나친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보다 초과달성한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로 중용의 도다. 자공이 예로 들었던 자하와 자장은 공자의 제자들이다. 자하는 문장과 학문에 뛰어난 10명의 탁월한 제자를 이르는 공문 10철에 꼽히기는 하지만 둘 다 그리 널리 알려진 제자는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성격과 자질로 라이벌 관계를 이룸으로써 더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작은 능력도 있고 적극적인 성품이지만 수양이 부족하고 의욕도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수학하던 동물들로부터 능력도 있고 당당하지만 더불어 인을 행하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품이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했던 것이다. 한편 자아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학문에 큰 진전을 얻었지만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이를테면 약간 꽁생원 같은 성품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자하에게 군자와 같은 선비가 되어야지 소인과 같은 선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공부에만 파묻혀 인간관계를 소외시한다면 폭넓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는 두 제자 모두 중용의 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다. 중용의 도는 수치상으로 단순히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와,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경지임에 틀림이 없네요. 그래서 중용의 덕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앞서 자장과 자아는 지나침과 부족함을 각각 지적받았지만 평범한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후회하고 때로는 너무 부족하고 소극적인 자신을 한탄하기도 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한 건 아닐까?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하며 소극적이었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요즘과 같은 감정과 말의 과잉 시대는 모자람보다는 지나침을 조심하는 것이 더 좋겠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을게요. 특히 말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과도한 말로 후회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다. 모자람은 채울 수 있지만 지나침은 다시 주워 담기 힘들기 때문이다. 주위에 화가 나 있거나 큰 슬픔으로 감정이 북받친 사람을 대할 때는 더욱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 말로 감정을 부추겨 더욱 고양시켜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많은 말로 상대를 어지럽혀서도 안 된다. 민감하게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과 침묵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다. 자부심과 겸손함이 적절해야 한다. 겸손함은 누구라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좋은 덕목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하면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겸손한 가운데 당당한 자신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중용, 즉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 야, 이 부분은 너무 어렵네요.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용인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단단함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네요. 하긴 공자님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감히 저도 모르게 그래서 중용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겁없이 덤벼들었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실수를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치는 것보다 알맞은 것이 어렵다. 네, 과유불급 네, 첫 제목을 좀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더 본문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해볼까요? 평범한 말의 핵심을 담아라. 그리고 크게 보고 작게 살펴라.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말하라. 때로는 냉정한 단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크게 보고 작게 살펴라. 네,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보고 싶네요.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보고 작게 살펴라. 담력은 크고 마음은 작아야 하며 지혜는 둥글고 행동은 모나야 한다. 당서. 천천히 서두르라. 원문으로는 페스티나 렌테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했던 말이다. 천천히 서두르라. 너무 어려운데요, 이 말 자체가. 아우구스투스는 시저의 양아들로 로마의 황금기를 이룩한 위대한 황제였다. 그가 좌우명으로 삼은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이처럼 양면적인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 자, 이 말도 밑줄을 조금 긋겠습니다. 이런 뜻이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양면적인 능력이 요구가 된다. 양면적인 능력. 이것이 중용 아닐까요? 공자님의 중용. 원대한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치밀하게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세심함도 갖춰야 한다. 아마도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살해되었던 양아버지의 비극을 목격하고 얻었던 통찰일 것이다. 로마를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지만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작은 조짐을 잊지 못하면 이처럼 허망한 결과를 만들고 만다. 담대심소. 담돼야 돼 세심함을 잃지 말라는 말도 역시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기계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하지만 주인은 세심하게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원행방. 원만한 지혜와 행동의 방정함도 역시 역설적이다. 원만함과 방정함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원만함, 방정함. 방정맞다라는 말은 요새 잘 사용하진 않죠. 당나라의 의학자이자 철학자인 손사막이 했던 이 말은 당서를 비롯해 소학, 명심보감 등 많은 책에서 인용되어 실려 있다. 원래 손사막이 했던 것은 따르던 제자 노조린과의 대화에서였다. 마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항상 질병에 시달리는 제자에게 아흔이 넘은 자신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전해주면서 한 말이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과 침으로 해야 하지만 사람의 합당한 도리로서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력은 크고 마음은 작아야 하며 지혜는 둥글고 행동은 모나야 한다. 담욕대 이심욕소 지욕원 이행용방. 손사막이 말해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삶의 도리다. 세상의 지식을 폭넓게 공부하고 받아들이되 인을 바탕으로 예의는 바르게 지켜야 한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을게요. 요새는 뭔가 사람들이 배움의 어떤 그 기준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라는 말을 항상 일맥상통하진 않더라고요. 네, 항상 그렇게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많이 배울수록 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결단해야 하지만 주위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평상시 삶에서 이처럼 올바른 자세와 도리로 살아야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삶의 도리를 옛 학자들은 문장을 짓는 지혜로 차용했다. 문장을 쓸 때는 담대함과 세심함을 갖춰야 하고 폭넓은 지식과 단정한 문체를 갖춰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말과 대화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 먼저 지원 행방. 지식의 원만함과 태도의 방정함이다. 지식의 원만함은 폭넓게 지식을 습득하는 자세를 말한다. 폭넓은 지식은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화를 풍성하고 재미있게 이끈다. 매번 자신의 전공이나 하는 일에만 대화의 주제가 한정된다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된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만 줄곧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인기가 없다. 군대도 축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은 도무지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좋아할 수도 없다. 또한 어떤 대화에서든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말, 기발한 말을 하더라도 지식의 기반이 없으면 실속 없는 말재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말을 할 때는 단정한 자세와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이거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자, 여기에서 윗사람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심스럽게 들여보는 제의 평소의 생각인데, 이 윗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나보다 배움이 짧은 것 같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윗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손해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행동하는 내 자신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내 모습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게 봐주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네. 아무튼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 이것은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말의 효과를 훨씬 더 키워준다. 다음은 담대심소. 담대함과 세심함의 조화다. 담대함이란 당당하게 뜻을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지위나 권세에 위축된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총명은 있으나 담력이 없으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담력은 있으나 총명이 없으면 더득하여 깨닫지 못한다. 담력이 큰 사람은 5가지 지식으로 열을 쓸 수 있고, 담력이 약한 자는 10가지 지식으로 5밖에 쓰지 못한다. 조선 후기 탐서가이자 명문장가인 이덕무가 했던 말이다. 담력은 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담대함에 취해 상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큰일도 작은 디테일을 챙기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생각을 멋지게 표현했지만 예기치 않은 작은 실수로 망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 손사막이 권했던 사람의 도리, 담대심소와 지원 행방은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치 않는 지혜다. 삶과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비결,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할지도 모른다.
더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더 많은 것들이 와닿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는데, 높은 사람을 하찮게 보라 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맹자의 말씀입니다. 큰 권력을 지닌 사람에게 유세할 때는 그 사람을 하찮게 보고 그의 높은 위세를 보지 마라.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좀 뭔가 고개 숙여지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뭔가 계속해서 계급을 나누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의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피게 되고 그 계급에 맞게 행동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좀 타파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고위 공직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내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건 역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의 책 우아한 승부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